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시선의 이수단입니다. 전동화 소프트웨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폭스바겐, 토요타, 스텔란티스, 혼다 등 레거시 업체들은 중국 신생업체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신차를 개발하는 위치로 전락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폭스바겐은 미국의 신생업체인 리비안에 투자하여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왜 실패했는지, 중국이 샤오펑에 이어 리비안까지 투자하면서 어떻게든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려는 눈물겨운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CO2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폭스바겐은 클린 디젤 기술로 맞서려고 했지만 15년 디젤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완패로 끝났습니다. 생존의 길을 찾아 폭스바겐은 전기차로 쉬프트를 선언하면서 향후 전기차와 함께 소프트 관련 비즈니스가 미래의 큰 수익원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SDV라 불리는 그런 이미지까지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19년에 자사의 칩으로 완성한 테슬라의 HW3.0을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계별로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룹 내 엔지니어 6,000명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의 총괄 회사 카리아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단계는 MEB 플랫폼에 E3 1.1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2단계는 아우디와 포르쉐 차량용 PPE 플랫폼에 E3 1.1을 적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고 AI에 투자한 자율주행 기술을 기본으로 25년에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E3 2.0 아키텍처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포함하여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총체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1단계 소프트웨어 기술은 MEB 플랫폼을 적용한 첫 차인 ID3 양산 시점에 제대로 탑재할 수 없었습니다. 2단계 목표로 추진되었던 포르쉐의 마칸 전기차와 아우디의 Q6 이트론용 소프트웨어 개발도 2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 테슬라 타도를 외치며 폭스바겐 그룹을 혁신하려던 그룹 CEO도 교체되었습니다. Q6 이트론의 인포테인먼트 OS는 중국의 스마트폰 세대 대응을 우선시하여 개발사인 구글의 차량 데이터를 넘기면서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채택하여 스마트폰 연동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PPE 플랫폼의 장점인 100kWh가 넘는 배터리 용량, 800V 배터리 전압,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연동은 이미 샤오미 등 경쟁사들이 실현한 기술로 런칭도 하기 전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과 개발 시점 지연은 판매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과 최대 시장 중국에서의 마켓 쉐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했던 폭스바겐의 폭스바겐.OS의 개발은 왜 실패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레거시 업체는 개런티형 개발 방식으로, 테슬라는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으로 신차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은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개발 방식, 개발 사고, 코스트 관리, 수익 창출 개념에서 개런티형 개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SDV를 구축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자동차의 플랫폼과 아키텍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자동차가 전자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와 확정을 반복한 결과 대규모로 복잡하고 상향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데 별관, 특별관, 신관 등으로 확장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말이죠. 이러한 구조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TA 기능을 추가해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가치 향상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중국의 신생업체들처럼 SDV로 가치를 크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키텍처를 탑다운 방식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SDV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이는 OTA 기능 추가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자동차의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듯이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입 후 기능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CPU의 처리 능력이 소프트웨어의 처리 부하에 비해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구성에 예를 들면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추가나 삭제 같은 변화가 적어야 합니다. 레거시 업체들은 비용의 극한을 맞추기 위해 CPU의 처리 능력은 그때그때의 소프트웨어 처리량에 비해 여유가 없는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의 센서만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SDB에서는 지독한 코스트 다운 설계를 하면서도 미래의 소프트웨어 처리 부하를 고려한 한 단계 높은 CPU 탑재와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센서를 앞당겨 탑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중국의 니온은 ES7 개발 당시 엔비디아의 올인 칩 4개를 먼저 탑재했지만 3개만 썼고 1년 후 4개의 전부를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FSD에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HW1.0에서 HW4.0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CPU는 하드웨어 1.0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를, HW2.0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CPU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19년부터 적용한 HW3.0부터는 자체 제작한 시스템 온 칩으로 전환하여 처리 능력과 비용 최적화를 실현해 왔습니다. 센서 역시 초기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에 전방 레이더와 초음파 소나를 탑재했지만 HW3.0에서는 전방 레이더를 폐지했고 HW4.0에서는 초음파 소나도 폐지했습니다. 미리 탑재하고 필요 여부가 보이는 단계에서 최적화하거나 폐지하는 선점형 탑재 설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기능 성능 향상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IT 업체에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데 8년에서 1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폭스바겐이 카리아들은 일시에 6,0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으로 매우 빠르게 개발하려 했던 과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과제를 세분화하여 동시에 개발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경험을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먼저 전체를 설계하고 난 이후 부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제품에서 어디까지를 하드웨어로 어디부터를 소프트웨어로 구축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각 담당자가 논의한다고 해서 최적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업하면 자신이 분담 외의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단계 위 관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조직이 존재입니다. 병렬이 아니라 한 단계 위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관점을 가칭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한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안목이란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하드웨어 설계자와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자와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시스템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분업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분업화되지 않고 개별 영역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전체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카리아드 조직은 폭스바겐 그룹이 각 브랜드의 엔지니어들로부터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브랜드를 대변해야 하는 성격이 강했고 소프트웨어를 크게 이해하는 리더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부 충돌 현상은 토요타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폭스바겐은 E3 2.0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 시점을 25년에서 28년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시장을 따라잡기 위하여 폭스바겐은 개발 자전주의에서 파트너와 함께라는 전략으로 변경하여 작년 7월 계속되는 적자에 빠진 샤오펑에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돈으로 개발 시간 단축과 샤오펑의 플랫폼 기술을 산 것입니다. 아우디도 상해기차와 협의하여 알리바바와 상해기차가 공동으로 만든 IM모터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차기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샤오펑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폭스바겐 차는 어퍼 세그먼트로 현재 폭스바겐 판매 중심 차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좀 더 대중적인 가격대의 전기차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세그먼트는 규모가 크지만 BYD 등이 주도하는 저가격 전략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폭스바겐이 이 세그먼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빠른 개발 기간과 저가격 실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올해 4월에 카리아드와 샤오펑이 공동 주관이 되어 개발 기간과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26년까지 개발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ADAS 기술은 카리아드와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조인트 벤처한 카리존에서, 스마트 칵핏은 썬더 소프트와 조인트 벤처한 카썬더와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것도 모자라 다시 미국이 리비안에 투자했습니다.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룹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확대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하여 SUV와 픽업을 판매하는 스카우트라는 브랜드를 런칭했고 ID4를 미국 공장에서 빠르게 현지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ID4는 $7,500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상품력 열세로 올 상반기 판매는 전년 대비 28%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가 개발하고 있는 차에도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개발 의미가 약해집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한 폭스바겐 그룹의 차기 모델들에 적용된 핵심 기술이 중국 업체의 기술이라면 현재의 미국, 중국과의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 시장 판매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두 가지 대응과 함께 확실한 기술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제휴는 리비안이 R1T 및 R1S의 2세대 차량 생산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신형 모델은 새로운 중앙 집중식 존형 아키텍처와 컴퓨팅 플랫폼으로 향후 확장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에 리비안이 소프트웨어와 차량 OS를 폭스바겐 차량에 어느 정도 빨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테스트했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시간이 중요했고 리비안에는 알투 등 신모델과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게 된 것이고 좀 더 확장한다면 중국의 화웨이처럼 테슬라보다 먼저 플랫포머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모셔널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는 최근 웨이모의 제안에 따라 양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레거시 업체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렇게도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폭스바겐이 선택한 전략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